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예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문제가 조명 문제죠. 자, 1번 문제 조명에서 조명 방식 중 조명기구의 배광을 위한, 그러니까 조명기구의 배광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어야죠. 그죠? 조명기구에서 빛을 비추는 어떤 방향성, 그게 배광이에요. 조명기구의 배광에 의한 분류 5가지 쓰시오. 그러면 조명기구에서 빛을, 그죠? 어떻게 비추느냐 따라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5가지 조명 방식이 있어요. 배광 방식이. 자, 직접 조명 뭐예요? 직접 조명은. 자, 여기다 전등 갓을 씌워서 위에는 비추지 않고 밑으로만 비추겠다. 위에서 비추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작업하는데 밑에가 더 밝아야 되니까 완전 직접 조명. 그러니까 직접 조명은 빛이 100% 전부 다 밑으로 향하는 거죠. 이게 직접 조명이고, 반직접 조명. 직접 조명과 비슷하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조명이 빛이 밑으로 향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위로 약간 이렇게 투과돼서, 그죠? 밑으로 거의 비추는데 위도 약간 가게끔, 그죠? 그게 반직접 조명. 전반 확산. 전반 확산이니까 모든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가서 씌우지 않고, 그죠? 전등 설치해서 위도 향하고 밑으로 향하고 빛이 골고루 분산되게끔. 이게 전반 확산 조명. 근데 간접 조명은요, 갓을 갖다 거꾸로 씌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비추는 게 아니고요. 위에 천장 쪽으로. 그럼 빛을 갖다 위에 천장 쪽으로 비추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위에 천장 쪽으로 하면 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카페 같은데, 그죠? 어떤 분위기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이제 하는 게 간접 조명이죠. 자, 반간접 조명은 위로 주로 향하는데 밑으로 약간 좀 나오게끔, 너무 어두우니까 밑으로도 빛이 약간 나오게끔 하겠다. 그게 반간접 조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접 조명과 반직접 조명은 같은 어떤 조명 방식이고요. 간접 조명과 반간접 같은 조명 방식인데 요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그죠? 서로 반대되는 그 조명 방식이죠. 갓을 반대로 거꾸로 씌우는 거.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시퀀스 문제네요. 답안지의 도면은 삼성 농유 전동기 인덕션 모터의 Y델타 기동 운전 제어의 미완성회로이다. 이 회로들을 보고 답문을 해보시오. 자, 1번 문제. 1에서 3까지. 자, 1에서 3까지니까는 뭐냐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MC, 요 전자 접촉기가 기호가 MC예요. 즉 마그네틱, 그 다음에 콘덕터, C가 콘덕터, 그죠? 마그네틱, 콘덕터, 전자 접촉기, 그죠? 자, 그러면 요 MC가 전자 접촉기인데, 그러니까 MC의 기호는 전자 접촉기는 MC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MC인데요. 지금 봤더니 여기 MCM이란 게 있고 MCS란 게 있고 그 다음에 MCD가 있죠. 자, MC는 전자 접촉기의 약자를 딴 거고요. 그러면 M은 뭐예요? 뒤에 M. 얘는 메인, 주 접촉기란 뜻이고 주란 뜻이고, 두 번째 S는 뭐예요? S는 얘는 스타. 그럼 얘는 뭐냐면 Y결선이라는 뜻이에요. Y결선. 그 다음에 세 번째 D는 뭐예요? 이건 당연히 델타가 되겠죠. 델타. 이런 의미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델타 결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뭐랬어요? Y델타. 그러면 전동기 기동 방식 Y델타. 처음에 기동할 때는 Y결선 했다가 나중에 정상 운전할 때는 델타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MCM, MCS, MCD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의미를 설명했으니까 1과 3. 그러면 여기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여자돼서 요 MCM이 여자 되겠네. 그죠? 얘가 MCM이 어디요? 요 1에 해당되는 거죠. 1번 전자접촉기는 MCM. 자, 그러면 MCM 이렇게 여자되면요. 요 타이머가 동작하겠네. 그죠? 근데 타이머 요 접점은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타이머가 여자 되더라도 MCS는 지금 투입된 상태잖아요. 이 타이머 B 접점이 닫혀 있는 상태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는 처음에 스타가 S가 Y결선이라고 했잖아요. Y결선. 그죠? 네, 얘는 기동. 그러면 요게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얘가 Y결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델타 결선이라는 얘기죠. 좀 이따가 얘가 이제 여자 되는 거. 자, 그래서 2번은 델타 결선이고 MCD고 3번이 Y결선 쪽의 갭핵이에요. 그죠? 전자접촉기 MCS가 되는 거죠. 1번 문제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구분해봐라 이거죠. 그죠? 여기 보고 이것 따라서 구분해봐라. 자, 그러면 2번 전자접촉기 MCS는 S가 뭐죠? 스타, 즉 Y결선이에요. Y결선. 그럼 Y결선은 뭐요? 얘는 기동에서 투입되는 거죠. 기동시. 처음에 전동이 기동할 때. 근데 문제는 뭐랬어요? 운전 중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요 3번에 MCS는 지금 운전 상태로 가면 얘는 뭐요? 다시 복구돼서 열려야죠. 복구, 즉 무여자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미완성 회로도의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Y델타 기동 운전 결선을 작성하시오. 어디가 완성이 안 됐어요? 자, 요 결선은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Y 결선 쪽도 다 돼 있어요. 그죠? 여기 Y 결선. 얘가 델타 결선 쪽이 지금 미완성이죠. 자, 여러분들 델타 결선 쪽 많이 해봤잖아요. 자, 그러면 1차 측 각각 순서대로 L1, L2, L3 이렇게 오면 돼, 나란히. 그 다음 밑에서는요. L1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 L2로. 그러니까 L1은 L2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2는 여기다 하면 안 되겠네. 그죠? 결선 여기다 하면 안 되죠? 다시 수정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L1, L2, L3고, 쭉 와서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그죠? 여기로. L2, 여기다 해야 돼요. 그죠? L2. 그 다음에 L2는 나와서 여기로. L3. 그 다음에 얘는 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가 돼요? L3라는 건 L1으로 가야죠. 이래야지 Y 델타에서 델타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내용 쫙 읽어보면 인텔리전트 빌딩은 인텔리전트 빌딩이 뭐죠? 인텔리전트. 상당히 진화된 빌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빌딩, 단순한 빌딩이 아니고 뭐 조명도 막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통신 제어 설비 같은 거, 정보통신 설비도 갖춘다든가. 그러니까 첨단화된 어떤 빌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의도 같은데 증권회사, 뭐 은행 건물 뭐 이런 게, 그죠? 뭐 냉난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통신, 인터넷망, 뭐 이런 제어 장치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장치 같은 게 다 내장된 그런 고급화된 빌딩 말할 거예요, 그죠? 인텔리전트 빌딩은 빌딩 자동화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 건축 환경을 총망라한 건설과 유지 관리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빌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빌딩보다 상당히 많은 어떤 설비와 첨단화된 어떤 그런 기능이 갖춰진 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빌딩의 전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빌딩에 전산 시스템 들어가는데 이 전산 시스템은 포인트가 뭐죠? 절대로 정전되면 안 돼요. 정전되자마자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막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증권회사라든가 뭐 은행 이런 데가 되겠죠. 전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UPS에 대해서 다음 답하시오. UPS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첫 번째 1번부터 UPS를 우리말로 표현하시오. 제가 앞에서 그 비상전원 그 본문 시간에 할 때 이렇게 설명이 있을까나. 어떤 인터넷 빌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빌딩 같은 경우는 자, 20.9로 수전받을 거야. 그럼 이 빌딩 자체에 어떤 수전 설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전 설비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평상시 때 한전에서 전기를 갖다가 수전 받는 거죠. 전기 공급받는 거요. 근데 정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전. 그러면 이 빌딩은요, 반드시 비상발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상발전기가 생각해 뭐냐면, 정전이 되자마자 비상발전기에서 전원을 갖다 바로 투입하느냐? 아니죠. 비상발전기 운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발전기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잠깐 시간 동안에
정전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자인 시스템 같은 인터넷 빌딩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막 날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UPS는 비상발전과 달리 한전에서 정전이 되자마자 바로 투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하고 있다가 한전에서 만약에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 돌 때 요 사이에 정전 구간이 생기거든요. 비상발전기 가동할 때. 그러면 요 사이를 바로 즉각 전원 공급해서 비상발전기 돌 그 사이의 시간을 UPS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UPS가 어떤 원리, 어떤 구조에서 공급하나요? 그럼 좀 이따가 이제 2번에서 나와요. 2번에서. 그죠? 그래서 UPS라는 건 우리말 명칭. 한전에서 정전이 되더라도 절대로 정전이 없는 저런 어떤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즉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약자 따서 우리가 보통 UPS라고 한 거죠. UPS. 자, 우리 UPS 우리말 표현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UPS에서 AC에서 DC로, 교류에서 직류로, 그 다음에 거꾸로 직류, DC에서 AC로 변하는 부분의 명칭을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AC를 DC로 바꾸는 거, DC를 AC로 바꾸는 거. UPS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상용전원 건 한전에서 공급하는 어떤 수전 전원, 그죠? 그걸 갖다 이용해서, 근데 한전 전원은 교류죠. 얘를 갖다 컨버터, 즉 정류기 해서 직류로 바꿔줘요. 왜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요 축전지에다가 전기를 저장하려면. 근데 축전지는 교류는 저장이 안 돼요. 교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축전지에 충전됐다 방전됐다 하니까 축전이 저장이 안 돼요. 반드시 직류로. 그러면 UPS에서 축전지에다가 전류를 갖다가 저장하려면 일단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따라서 AC를 DC로 변환되는 부분이 명칭이 뭐냐? 컨버터. 이게 정답이죠. 가로에 정류기라고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한 다음에 부하에 공급할 때, 비상용을 공급할 때는 직류 공급하면 안 되죠. 왜? 부하는 교류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 인버터, 역변환기, 교류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죠. 따라서 DC를 AC 바꾸는 게 인버터. 그 다음에 여기다 보충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역변환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변환기. 자, 뭐 다 쓸 필요 없이 컨버터, 인버터만 써도 2번에 충분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UPS가 동작되면, 조금 전에 UPS 할 때 보니까 중간에 축전지가 있었잖아요. 배터리. 그죠? 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자, 우리가 축전 용량 구하는 공식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자, 축전 용량 C는 L분의 1에, 그 다음에 KI. 단위는 축전 용량이니까 암페어 아워. 요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준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 뭐랬어요? 공식을 쓰시오. 축전 용량 구하는 공식 쓰는데 단 기호를 사용할 경우, 지금 제가 요 표현한 것처럼 기호 공식으로 쓸 경우는 그 각각의 사용에 대한 의미도 설명하라. 여기까지만 쓰지 말고 자세한 내용까지 써라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1. C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얘는 축전지 용량을 말하는 거고, 축전지 용량, 암페어 아워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L은 뭐예요? L은 보수율, 경련 용량, 저하율. 그죠? 네. 가로에 경련 용량.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축전지 어떤 충전 특성 떨어질 테니까 약간 높게 잡자. 경련용 저하율. 그죠? 1보다 작죠? 그 다음에 세 번째 K는요. K는 뭐요? 부하에 따른 용량 환산 시간. 방전할 때 필요한 용량 환산 시간 계수. 용량 환산 시간을 개수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I는요. 당연히 얘는 부하 전류 내지는 방전 전류. 부하 전류 또는 방전 전류. 암페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여기 3번이 뭐예요? 사용기에 대한 의미도 설명하라. 이것도 반드시 답안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뜻이에요. 공식만 적으면 이제 감점이 되는 거예요. 점수 안 나올까나.